델타 결선이다. 주로 선로의 길이가 짧거나, 이거는 선로의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뭐냐? 소용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접지 방식은 소용량에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 저항접지는 이제 좀 중용량, 대용량으로 가면서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용량에도 비접지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 공장, 이 용량도 크거든요. 팩토리, 산업계에 가보시면 용량 큰 쪽에다 비접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크니까 뭐 GPT를 많이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CLR이 많이 달려지다 보니까 영상전화 감도가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동작을 안 하거나 오결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저항접지를 쓰니까 아까처럼 이제 선택 차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잡아내지는 못하는데 이런 오동작 같은 게 많이 줄게 되더라고요. 그죠? 관리하기가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설계는. 근데 아직까지도 비접지 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비접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대지 정전 용량이 작기 때문에, 왜? 선로가 짧기 때문에. 대지 충전 전류는 별로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자, 그러면은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점으로부터 건전상의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 고장 전류가 분리하지만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한 용량 리액턴스가 아주 큰 값이기 때문에 지락 전류는 아주 작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사고 전류가 크고 선로에 있는 충전 전류는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시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보시면 직접 접지 가게 되면 충전 전류 부분은 뭐 1A, 10A 나오더라도 사고 전류가 10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충전 전류는 무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접지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0.38A 정도의 지락 전류밖에 안 흐르죠. 충전 전류가 10A라는 건 그거에 막 10배, 20배가 되기 때문에 걔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항접지 내에서는 또 그 값이 이제 충전 전류가 무시할 수가 있겠죠. 왜? 수암페어밖에 안 되는데 100A 이상 흐르니까. 지락 전류 쪽의 개념이 이제 충전 전류하고 이제 지락 전류하고 합의됐을 때 어느 계통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는 아주 작아서 지락 전류 0점의 통과 순간에 자연 소멸됨으로 그대로 송전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비접지 쪽은 이 안정적인 송전을 원하는 쪽에서 사용을 한다. 병원, 철도, 항만, 정전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데 갖다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공장도 정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오히려 정전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과대 이상 전압이 발생을 해가지고 비접지 쪽에서는 나중에 과대 이상 전압이 루트 3배 이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터져 나간다는 얘기죠. 모터의 절연이 파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저항 접지로 자꾸 바꾸게 됐더라 이거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비접지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지락이 일어났습니다. 지락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쪽에 선로의 충전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겠죠. 이런 충전전류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물론 이제 변압기의 결선에 따라서 이쪽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에도 전류가 유기가 됩니다. 예? 그게 2분의 1로 유기가 될 수가 있고 루트 3배로 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단락전류 흐름도를 보거나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직접 접지 방식은 계통에 접속된 변압기 중성정을 금속선으로 직접 접지하는 방식이다. 바로 다이렉트로 접지한다는 얘기죠. 다이렉트로 접지를 하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락전류 흐르면 이렇게 흐르겠죠. 직접 접지 방식 2점을 들면은 2점만 먼저 볼까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고 왜? 전류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전압이 상승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전류가 조금 빠져나가면 전압이 상승 많이 할 겁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작으면 하나가 크다고 그랬죠. 전류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전압은 그만큼 많이 안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선로의 애자 개수를 줄이고 기계 절연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효접지를 쓰는 게 뭐라고요? 건전상의 대지 전압이 1.3배밖에 안 올라가니까 애자를 조금만 써도 된다는 얘기죠. 비접지 같은 경우는 뭐 루트 3배, 1.7배까지 올라가니까 애자를
2.5개 쓸 걸 3개를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를 써도 될 때 4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는. 1.3배나 1.73배나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준에 따라서는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속 100km하고 140km는 틀리죠. 예? 제동거리가 틀려집니다, 이게. 예? 100m, 140m가 아니라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개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BIL, 여기 보시면은 개폐서지의 값을 저감시킬 수 있다. 피레기의 책무를 경감시키고, 책무가 뭐냐? 책임, 무한 책임, 이제 보험들 드셔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무한 책임, 유한 책임 나오죠. 이제 책임에 대한 의무를 저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작 책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작했을 때 얘가 견딜 수 있는 부분, 피레기의 동작 책무 나오고, 차단기의 동작 책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뭔지 이제 정의를 해주시고요. 선로 전압 상승이 작기 때문에 전격 전압이 낮은 피레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이 싸지겠죠. 피레기의 중성점, 변압기의 중성점은 항상 영전이 부근에 유지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단절연이 가능하다. 단절연이 가능하다는 건 아까처럼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절연이. 코일의 건선을 감을 때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절연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변압기 및 부속 설비의 중량과 가격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일선 지락 시에서는 지락 전류가 크니까 빨리 동작하더라. 직접 접지에서는 빨리 동작하니까 좋은 거죠. 전압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압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 하지만 전류가 크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가거나 전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빨리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느냐? 또 4개가 있습니다. 장점이 4개가 있으면 단점도 4개를 써주셔야 되겠죠? 지락 전류가 저역률의 대전류이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가 나빠진다. 사고 났으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가니까 안정도가 나빠지니까 뭐가 해야 될까요? 사고 요인이 커지니까 한전에서 뭐 발전기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 떨어지면 2대 떨어지고 3대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락 고장 시 병행통신선의 전자유도 장애를 크게 미치게 된다. 뭐라고요?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전자유도 장애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평상시에도 불평형 전류 및 변압기의 제3고조파로 유도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락 전류가 크니까 기기에 대한 충격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락 전류가 크다 보니까 그 차단기가 차단할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걔에 대한 차단기 동작 책무라든가 어떤 수명들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잽 때리지 말고 아파트를 한 대 탁 때려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럼 다운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머지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제. 단절연하고 저감절연이 뭐다? 그림으로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유효접지기에서는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성 상승이 최대 성간 전압의 80% 이하로 억제되기 때문에 아까는 뭐 75% 접지기에서 75% 얘기 나왔는데 이건 또 80%로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는 80%, 75% 다 써놨는데 제가 보기엔 75%가 더 맞는 답이다 이거죠. 근데 뭐 틀린 답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답이라는 얘기죠. 전격 전압이 낮고 충격 전압 보호 능력이 높은 피해기를 사용할 수 있고 BIL을 비유효 접지기인 경우보다 낮출 수가 있다. 왜? 충분히 견딜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얘를 조금 더 낮춰도 상관없더라 이거죠. BIL이 낮아지면, 기준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유를 두는 거니까 중량이 가벼워진다 이거죠. 너 750kV까지 견뎌하고 너 650kV까지 견디는 100kV만큼 덜 견뎌도 되니까 변압기 같은 건 덜 감아도 되고 애자 같은 건 덜 설치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죠. 애자가 덜 설치된다는 건 철탑의 중량이 작아져도 된다는 얘기죠. 지지물에 대한 크기들이 작아져도 된다. 임피던스도 줄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죠. 52 플러스 50이니까 1호사 같은 건 어떻게 된다고요? 1호사 나누기 1.12 최저 전압 내지 기준 전압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140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5일은 5, 5, 4, 20, 700이 나오죠. 700에다 50을 더했으니까 그래서 750이 나온 겁니다. 이것들도 나중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2단 저감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3단 저감을 하면 거기서 100이 또 떨어지겠죠. 1000kV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신형 필기를 이용하게 되면 더 저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점차 낮춰줄 수 있더라. 저항접지 방식, 오음값이 얼마가 된다. 저항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저항값이 작다는 얘기는 전류가 그만큼 많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저항값이 100오hm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저항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100A로 해가지고요. 100A보다 많이 흐르게 되면은 그걸 저저항 접지를 하고요. 100A보다 적게 흐르는 건 저항값이 커졌으니까 그걸 고저항 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400A까지도 고저항 접지로 보는 개념은 있는데 보통 100A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틀려집니다. 제가 봤던 건 이제 1000A 저항 접지도 있었고요. 400A 저항 접지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A 저항 접지 아니면 10A 저항 접지를 사용을 합니다. R값이 너무 작으면 고장 발생 시 지락 전류가 커지니까 유도장애도 커지고 또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락 전류가 작아지니까 계정기 동작이 곤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전압은 커지겠죠.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런 것들 저항 접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검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기 보시면 저항 접지 방식은 대부분 직접 접지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도 있다. 그래서 한자는 유효 접지를 해가지고 직접 접지를 다 하지만 수용 같은 건 직접 접지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항 접지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접지기에서도 여기만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2개소 이상의 중성점을 돕지에 적재한다는 건 여기도 저항이 돼 있고 여기도 저항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변압기,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중성점을 여기를 분리해가지고 쓰게 되면 얘는 100A 저항 접지고 얘도 100A 저항 접지입니다. 근데 얘가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하게 되면은 얘는 200A 저항 접지입니다. 왜? 사고가 나면 여기로 100A가 들어오고 여기로 100A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200A 저항 접지 계통이 되는데 문제는 발전기 중성점으로 들어오는 거는 100A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호협조를 할 때는 그 구간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를 가지고 보호협조를 하셔야만 됩니다. 변압기도 여기 저항되어 있고 여기 저항돼 있죠? 그러면은 병렬 운전하기 전에는 얘는 100A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발전기하고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세팅값 같은 걸 고려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세팅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상시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그 과도 현상이 생기게 되면 막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소리액터 접지. 패터슨 코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내용은 뭐다? 변압기의 중성점을 선로의 대지 정정 용량과 공진에는 리액터를 통해서 접지한다. L과 C를 공진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진을 병렬 공진 시켜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임피던스를 크게 만들어서 지락전류 자체를 흐르지 않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공진을 정확하게 시키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C 성분은 딱 정해져 있죠. 케이블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L 값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케이블 거리는 다 틀려집니다. 지락점의 그 부분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L 값을 조정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LC 병렬 공진을 응용한 것으로서 일선과 대지 간의 정정 용량의 3배. 왜 3배가 나오는지 수식을 이제 풀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C와 리액터 L에 의한 공진 조건 3오메가 C분의 오메가 L이 만족되면은 고장점에서 본 합성 리액턴스가 무한대다. 이게 무한대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전류가 작겠죠. 그래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지락 전류는 0으로 최소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소물돼서 계속 송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세히 보시면 아까 오메가 3C 요거 3개 병렬은 뭐라고요? 이렇게 여기 합쳐지니까 3C가 되겠죠? 여기 L이 되겠죠? 그래서 병렬 공진이니까 여기 회로는 3C가 되고 여기 L이 되다 보니까 여기 3C가 있고 여기 L인데 여기 지락 전류가 여기 이쪽으로 흘리려다 보니까 이 3C하고 L에 의한 병렬 공진 때문에 합성 임피던스 때문에 흐르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림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항상 벡터 연산제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벡터가 들어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상전압 EA, EB, EC 지락전류 I는 IL. 그래서 이 IAC는 A하고 C상을 흐르는 부분. 요 IA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합성값이 왜 여기냐면 여기 비접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까요? 지락전류의 합이 0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안 흐른다고 돼 있으니까 0입니다, 지금. 예. 비접지처럼 안 흐르게끔 지금 임피던스를 키웠다니까 0이니까. 그 0이 들어온 겁니다, 그냥. 그래서 J-오메가분의 EA. 그 EA하고 EB 사이에 나오는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부분. 여기 부분이니까 얘는 이거고 얘는 요 사이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얘는 요 사이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거에 대한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하고 여기 상에 이렇게 접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어차피 이쪽으로 돌아 나와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대한 상전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EB를 요런 벡터 연산자로 여기다 집어넣고 EC를 여기다 벡터 연산자로 집어넣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수식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B는 뭐냐? 요쪽입니다. 왜? 상회전 방향이 A, B, C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정상일 때는 이런 것들 주의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됐죠? 얘가 120도죠? 네? 상회전 방향을 이렇게 했을 때 얘는 240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 240이 마이너스 120이고 얘가 플러스 120이죠. 그래서 A, 0도면 여기 마이너스 120도고, 여기 플러스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그림을 그린 거니까. 공진조건, 요거는 이제 자료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건데, L 하고 3C. 이렇게 같다라고 이제 보셔도 된다라고 했죠.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요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요 내용은 뭐냐? 요 앞에서 여기 변압기, 요 변압기 L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L이 포함이 되니까 전체 L에서는 요걸 빼준 만큼이 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다 보면 요 소리액터의 저항은, 리액턴스는, 저항은 리액턴스의 10%다라고 돼 있고, 책에 84라고 돼 있습니다. R 값이. 스몰 R이. 그럼 X 값이 10배니까 844가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834.7인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답을 벌써 주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변수들을. 근데 계산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고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임피던스 L값이 포함하게 되면 그만큼을 빼줘야 된다. 근데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3분의 1로 지금 바뀌어진 것 뿐입니다. 한상으로 바꾸다 보니까. 자, 중성점에 접속하면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선 지락 고장 시에 지락 전류를 0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전력 공급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주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소리액터의 탭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를 이제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소리액터 탭이 공진점을 벗어나고 있는 정도를 합조도로가 얘기를 한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I 값인데 IL 값으로 보셔도 되고요. 뭐 그냥. 예? 요 내용은 합조도가 0일 때가 이제 딱 공진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합조도가 0이 되는 부분이 과보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합조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이제 부족 보상의 생태가 되는데 소리액터 탭은 절대로 부족 보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때는 지락사고 시 과도한 이상전압 발생의 위험이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압을 상승을 할 때, 용량을 선정할 때 성간전압을 다 이와 같이 리액터 용량하고 계산을 한다. 이런 수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과도 안정대 등재나 통신선의 유도장애 경감이라든가 고장점의 손상 저감이라든가 기계적인 충격 완화라는 측면에서 고임피던스로 중성점의 임피던스를 접지해서 흐르는 전류값을 작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피던스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건조율 가보 통지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건전상의 전압 상승, 절연 레벨, 뭐라고요? 과도 안정도. 여기 보시면 얘는 크다, 얘는 최고다, 얘는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보호계전기.
보호계전기, 통신선, 그 다음에 지락전류. 이렇게. 이런 건 작다, 곤란하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건조가보 통지는. 여러분의 에어 쉽게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거하고 매칭을 해보면 됩니다. 작다, 최저. 그 다음에 어디? 건조를 과하니까 최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얘는 크다, 낮은 편이다, 크다. 여기는 크다, 감소불능, 크다. 나머지는 최소 나오겠죠? 여기는 하나 더가 생겼는데,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이제 6개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책에는. 이런 7번이 이제 하나 더 늘어난 거니까, 그 외 것들 여러분들이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서 봤던 것 중에 3차 층만 델타 결선을 해서 여기에 상고주파의 순환전류를 흘려주도록 한다. YY 델타를 왜 하냐? 단건 변압기로 하다 보니까 1차 측, 2차 측, 그 3차 측은 조상 용량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YY에 단건 변압기니까 접지가 양쪽이 다 Y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 부분이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아니면은 고조파 전류가 상부로 유기가 되기 때문에 델타 건선을 해서 줄여주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6-2번 선로 길이 50km, 66kV, 3상 1회선 송전선이 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전압이 나오겠죠? 전압이 66kV를 쓸까요? 여기서는 WCV 자성이니까 리액터 용량을 선정을 해야 하니까 그 V 값 그대로 쓰면 되죠? 예? E 값으로 써야 될 때가 있고 V 값으로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V 값으로 그냥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WL은 오메가 CV 자성 2파이 F까지 다 해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 50km라고 했으니까 50km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는 여유를 준 거는 이제 교재에서 그냥 여유를 얼마나 주라는 부분은 없었죠. 10%나 20% 정도 여유를 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0.0048 곱하기 이게 9.77이 나온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옛날에 것들은 이제 미리헬리로 단위가 나와가지고 이게 좀 단위가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이거 좀 답이 틀려가지고 옛날 거는 다른 식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계산기를 어떻게 두들기냐에 따라 또 틀려지니까 중성점 잔류전압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3상 대칭 송전선에서는 보통의 운전 상태에서는 중성점의 전위는 0이다. 네, 중성점을 접지하더라도 중성점으로부터 대지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성점은 다수의 전위를 가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잔류전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잔류전압은 뭐다? 보통의 운전 상태에서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을 경우 중성점에 나타나게 될 전위를 잔류전압이라 한다. 이런 것들이 통신선의 유도전압을 일으킨다. 잔류전압의 발생 원인, 정상상태, 과도상태 이렇게 나오죠. 정상상태는 뭐예요? 송전선의 연가가 불충분. 과도상태, 차단계 개폐 동시 불능 또는 과도상태, 단선사고 이런 부분들이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라고 1번, 2번, 3번. 여기도 또 마찬가지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벡터 연산자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게 접지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중성점의 잔류 전압입니다. 전압이 이만큼 걸린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똑같이 A자승 A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점 잔류 전압에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CA, CB, CC 이렇게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지느냐 똑같은 개념인데 앞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소리액터 계산했던 그런 수식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성점 잔류전압이 있다 보니까 잔류전압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점에 잔류전압이 나오는 거죠. 여기 앞에 거고 차이가 났던 부분이.
뒤에도 똑같습니다. 잔류전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EA, EB, EC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비접지니까 이렇게 0이다. 그래서 나중에 마이너스는 뭐 방향 부분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옛날 자료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이와 같이 나와진다.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자료에서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자료로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잔류전압이 600V 정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650V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죠. 책의 뒤에 보시면은 나중에 유도장에서 그 전자 유도에 대한 상시 유도 전압이 650V를 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사고시라든가 대지전지 상승에 대한 전압 부분이 650V라는 기준이 나와 있고 60V, 15V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잔류전압은 소리액터 접지 계통에서는 직렬공진의 원인이 되므로 연가를 충분히 채서 발생을 억제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잔류전압의 발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각상 대지 정중 용량의 불균형에 의한다. 그게 정상 상태에서 그 불균형이고 과도 상태에서는 삼상 개폐기가 동시 개폐를 하지 않을 때 또 단선 사고 등에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까 WL은 3ωC가 나왔죠? 소리액트에서. 그런 수식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얘는 연가를 해놨죠? 0.004. 이게 0.004. 이게 0.0045. 이게 0.005입니다. 한 선만 보겠다는 얘기죠. A선에 관련된 것만 보자는 얘기죠. A선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죠? 0.004니까. 0.004가 어디? 여기 20km가 있고 쭉 가서 여기 30km가 있죠. 그게 들어온 겁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 답안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0.0045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구간에 가 있죠. 그리고 40km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맨 밑이니까 0.0045가 45km가 나왔다. 그래서 요 A선에 대한 부분이 이와 같이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해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CA, CA, CB, CA, CB, CB, CA, 아니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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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CA, CB, CC니까 이거 그대로 넣고 여기 전압, 상전압 넣으면은 나오죠, 전압. 이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건 이제 10점짜리로 나오고 여기에다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나오면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것들. 예제 6-5 같은 경우는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6-4를 볼까요? 똑같습니다.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 인덕턴스를 구하는 수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WL은 WC30분의 1이라는 그 공식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 값은 똑같아집니다. 이만큼의 중성점의 잔류전압이 흐른다. 그럼 중성점의 잔류전압을 흐를 수 있게끔 제어하는 거는 저항이 얼마다. 그 저항을 흘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리액터 부분이 필요하더라. 왜? 아까처럼 공진에 의해서 뭔가 소리액터 공진 같은 얘가 공진됐을 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당한 값이 나와줘야지만 요 정도의 전류가 흘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거꾸로 구해준 겁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6-5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길이가 200km입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서 했다라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없죠?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200km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다 봤습니다. 나중에 이게 100km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가 100km 그리고 여기서 지락사고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걸 200으로 써야 될지 100으로 써야 될지 그건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주어졌으니까 그냥 써주면 됐는데 여기 R값은 옛날 책에 보시면 이게 84.4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 옛날 책엔 84.4라고 돼 있고, 여기 뭐냐면, 뒤에 좀 빠졌네요. 요 X는 요거의, 요거의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34.7이 나오는데, 그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어떻게 나아지는지. 얘 값을 구해가지고 얘 값을 10%로 해가지고 계산값을 구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소리액트의 저항은 디렉턴스 10%라고 하고 여기 그 값만 없애버린 겁니다. 자, 이제 계산값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지 정정용량 200km로 해서 구했다는 얘기죠. 그 IC는 오메가 C V라고 그랬죠? 예? 오메가 C V 자승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오메가 C V에서 얘 2입니다. 2다 보니까 오메가 C에 2다 보니까 얘는 V가 아니라 2다 보니까 이렇게 V 나누기 루트 3을 한 겁니다. 충전 전력.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V로 외워야 될지 2로 외워야 될지 잘 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2로 외워주셔야지만 WC 2로 외워주셔야지만 나중에 V 나누기 2로 쓰시니까 요건 그냥 써주시면 되죠. 충전 전류는 이만큼 흐른다. 왜? 200km. 제가 뭐 1km당 한 1A 정도 흐른다고 그랬죠? 200km니까 200A 정도 흘러야 되는데 얘는 100A 정도 흘렀네요. 그건 이제 케이블에 대한 충전 전류가 틀려지니까. 충전, 여기 용량이 틀려지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부준에서 한 1A, 0.9에서 한 1.2A 됩니다. 10%의 과부상 하기 위한 리액턴스는 843.7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84.4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교재에서는 여기에 R값이 요거의 10분의 1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앞에서. 소리액터의 저항은 리액턴스의 10%에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류전압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벡터 10을 합해가지고 쓰니까 여기 쭉쭉쭉쭉 가니까 요거 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계산하면은 아까 그 뒤에 이 수식이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수식이 나오게 된 관계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워가지고 나중에 CA에 CA 마이너스 그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가 나온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에다가 원했던 값들을 다 넣어서 계산했더니 이 전압이 나왔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공진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넣으니까 이와 같이 충전 전류가 나오고 전압은 얼마가 나오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흐름을.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뭔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되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유도장애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장애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